2017년 강남 한 오마카세 식당 35만 원짜리 코스를 앞에 둔 20대 청년이 음식보다 먼저 폰을 꺼냈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사진부터 찍어야 했거든. 월세방 보증금도 못 모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괜찮았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뭐. 그런데 8년이 흐른 지금 30대 중반이 된 그의 통장엔 마이너스만 쌓여 있어. 카드사 연체 문자가 매일같이 울려대고 화려했던 과거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현실로 바뀐 걸까?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가 욜로에서 요노로 급변한 이 역설적인 풍경 지금부터 파헤쳐볼게. 2011년 한 팝스타의 노래 가사에서 시작된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전 세계를 휩쓰기 시작했어. 2012년엔 뉴욕 타임스 10대 유행어에 선정됐고 미국 대통령까지 입에 올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지. 그런데 이 문화가 한국에 상륙한 건 좀 달랐어. 2017년 전후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욜로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섰거든. 당시 20대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층 이동이 안 되더라는 거야. 부모 세대처럼 성실하게 모으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사다리가 이미 부러져 있었지. 그래서 선택한 게 현재야.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느니 지금 당장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는 거였어. 이건 그냥 소비 트렌드가 아니었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지. 미래를 포기한 대신 오늘을 살기로 한 청년들의 절박한 선택이었던 거야. 욜로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렸어. 당시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 20대 10명 중 6명 이상이 특별한 목적 없이 돈을 쓴 경험이 있다고 답했거든. 더 놀라운 건 응답자의 45.7%가 탕진잼을 직접 느껴봤다는 거야. 재산을 탕진하면서 재미를 느낀다는 이 신조어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던 시대였지. TV에선 유명 연예인들이 고가 명품을 고민 없이 결제하는 모습이 방영됐어. 예능 프로그램마다 이런 소비를 힙하고 멋진 것으로 포장했지. 언론과 기업들도 한몫했어. 20대가 명품 가방 메고 오마카세 먹는 걸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추겼거든. 그 결과는 2017년 조사에서 국민의 84.1%가 욜로족을 긍정적으로 봤어. 사회 전체가 미래의 안전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박수를 쳐준 거지. 월급 200만 원 받는 사회 초년생이 50만 원짜리 가방을 사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그래, 젊을 때 해봐야지 라며 응원해줬지. 탕진이 미덕이 되고 절약이 촌스러움이 된 기묘한 시대였어.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멈춰섰어. 그런데 욜로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기묘한 방향으로 폭발했지. 해외여행이 막히자 억눌린 소비 욕구가 어디로 향했을까? 명품 매장 앞 오픈런이었어.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렸다가 샤넬, 에르메스 가방을 사재기했지. 국내 고급 호텔의 호캉스도 폭발적으로 늘었어.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이 순식간에 예약 마감됐거든. 백화점 매출은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어. 못 나가니까 더 쓰겠다는 보복 소비의 정점이었지. 그런데 동시에 정반대 현상도 일어났어. 파이어족이란 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조기 은퇴를 꿈꾸며 극단적으로 아끼는 청년들이었지. 사회가 탕진과 절약이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 한쪽에선 명품 가방을 오픈런으로 사고 다른 한쪽에선 커피 한 잔도 아끼며 살았지. 이 기이한 풍경이 동시에 펼쳐진 게 바로 팬데믹 시기였어. 그리고 이건 곧 터질 폭탄의 전조였던 거야. 그때 또 다른 광품이 불어닥쳤어. 주식과 코인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 비트코인은 하루에 몇백만 원씩 뛰었고 테슬라 주식은 몇 달 만에 2배가 됐지. SNS는 온통 수익 인증으로 도배됐어. 나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바로 FOMO, 포모 오브 미싱 아웃가 청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번에 대박 나야 해? 이 생각으로 많은 요로족이 빚을 냈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투자 시장에 쏟아부었지. 소비만이 아니라 투자 영역에서도 한탕주의가 결합된 거야. 30대 김대리는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몰빵했어. 1억 되면 빚 갚고 차도 사고 새 인생 시작이지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야. 빚으로 유지하던 화려한 파티가 순식간에 끝났지. 주식은 폭락하고 코인은 반토막이 났어. 김대리의 2천만 원은 500만 원이 됐고 대출 이자는 매달 30만 원씩 나갔지. 고금리 해일이 덮치자 준비 안 된 2030 세대가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 2023년 통계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져. 3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 17.6% 급증했거든. 그런데 20대는 더 심각했어. 무려 47.1%나 폭등한 거야.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난 거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돈만 치솟으니 청년들의 통장은 텅텅 비기 시작했어.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 다중 채무자가 447만 명인데 그중 31%가 청년층이야. 이들이 짊어진 빚이 총 155조 원이었지. 155조야.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돼? 한 사람당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던 거야.
그 사이 물가는 3.6% 치솟았어. 라면값, 커피값, 교통비 다 올랐지. 근데 청년층 소득 증가율은 고작 1.9%야. 실질적인 구매력이 폭삭 무너진 거지. 투자했던 자산은 반토막 났고 매달 이자는 쌓여가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어. 과거 오마카세에서 웃으며 사진 찍던 그 청년들이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 벼락거지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지. 욜로의 화려한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2년이면 충분했어.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키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 바로 요노, YONO. 너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라는 뜻이지. 욜로와 정반대야.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건 철저히 배제하는 거거든. 2024년 조사를 보면 G세대의 71.7%가 욜로보다 요노를 선호한다고 답했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84%가 욜로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완전히 뒤집힌 거지. 이건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니야.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선택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어. 28살 이 과장을 보면 알 수 있어. 2년 전만 해도 주말마다 브런치 카페를 전전했지. 인스타에 올릴 예쁜 사진 찍으려고 3만원짜리 에그 베네딕트도 서슴없이 주문했거든. 근데 지금은 집에서 토스트 구워 먹어. SNS엔 집밥이 최고라는 글을 올리지. 화려한 소비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왔을까? 내 형편에 맞게 쓰는 게 진짜 쿨한 거야 라는 현실적인 인식이었어. 명품 가방보다 통장 잔고가, 오마카세보다 저축액이 더 중요해진 거지. 요노는 그렇게 청년들의 새로운 생존 철학이 됐어. 금융기관이 3,200만 명의 카드 거래 내역을 분석했어. 결과가 뭐였을까? 2030 세대의 외식 소비 건수가 전년 대비 9% 감소했지. 9%면 작아 보여도 절대적인 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거야. 매주 한 번씩 가던 레스토랑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인 거거든. 수입차 구매량도 11% 급감했어. BMW, 벤츠 타고 싶어 하던 청년들이 중국 국산차로 눈을 돌렸지. 다른 연령대는 거의 변화 없었어. 40대, 50대는 소비가 유지되거나 소폭 줄어든 정도였거든. 오직 청년층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인 거야. 실제 거리를 나가보면 더 확연해. 과거 오마카세에서 35만원 쓰던 청년들이 이제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있어. 5,000원짜리 삼각김밥 2개로 끼니 때우는 게 일상이 됐지. 스타벅스 대신 1,000원짜리 편의점 커피를 들고 출근해. 화장품 매장에선 더 처절한 광경이 펼쳐져. 5,000원대 저가 화장품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거든. 과거엔 백화점 명품 화장품 카운터에서 10만원씩 쓰던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가성비 제품만 찾아다녀. 비싼 게 좋은 건 알아. 근데 지금 내 통장 봐봐라는 게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이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열어봐. 완전히 달라졌어. 새 물건 대신 중고를 찾는 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현명하고 힙한 소비로 인식되고 있거든.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의 거래 건수가 63% 폭증했어. 가입자는 4천만 명을 돌파했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25살 최 씨는 요즘 매일 중고 앱을 뒤져. 에어팟 새거 30만 원인데 중고로 15만 원에 샀어요. 멀쩡하게 잘 쓰고 있죠.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야. 정가 500만 원짜리를 중고로 250만 원에 사는 거지. 절반 가격에 똑같은 걸 가질 수 있으니까. SNS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어. 과거엔 명품 인증샷이 도배됐잖아. 지금은 무지출 챌린지 인증이 대세야. 오늘 하루 한 푼도 안 썼다는 일기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아. 일주일, 한 달 무지출 달성하면 영웅 취급받지. 29살 박 씨의 SNS를 보면 알 수 있어. 3년 전엔 오늘 산 샤넬 백 사진 올렸는데 지금은 이번 달 지출 제로 달성 글이 올라와 있어. 명품 가방 자랑하던 손으로 이제 절약 성공 인증을 하고 있는 거야. 소비자 10명 중 9명이 말해. 남들 시선? 그런 거 신경 안 써. 실용성이 중요하지.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게 이제 진짜 미덕이 된 거야. 아보라는 말 들어봤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뜻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이 아보에 만족하며 살아가. 밖에서 돈 쓰는 대신 집 안에서의 안락함에 투자하기 시작했지. 5만 원짜리 브런치 먹으러 나가는 대신 그 돈으로 집에 좋은 이불 하나 사는 거야. 2020년부터 시작된 갓생 열풍이 욜로를 완전히 밀어냈어. 갓생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게 새로운 기준이 된 거지. 2018년 대비 갓생에 대한 언급량이 58배나 폭증했거든. 반면 욜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 취급받고 있어. 32살 정대리의 하루를 보면 알 수 있어. 아침 6시 기상, 30분 홈트레이닝, 도시락 싸서 출근, 퇴근 후 재테크 공부, 밤 11시 취침. 달력엔 저축 목표가 빼곡히 적혀있지. 2년 전만 해도 새벽까지 술 마시고 주말엔 쇼핑몰 전전했던 사람이야. 그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해. 밀레니얼 세대의 63.2%가 저축을 소비보다 최우선으로 꼽았어. 욜로하다 꼴로 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 공포가 다가온 거지. 통장 잔고 늘어가는 걸 보며 뿌듯해하는 게 이제 청년들의 새로운 행복이 됐어.
계획적인 삶으로의 회귀, 이게 2026년의 풍경이야.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욜로는 변질됐어. 본래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자는 의미였는데 소비 지상주의로 바뀌어 버렸지. 우린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어. 빚더미에 앉아서야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청년들은 이제 알아. 3040이라는 골든타임에 저축해야 노후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당장의 과시보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책임감 있는 삶. 이게 2026년에 새로운 가치관이 됐어. 기업들도 변했어. 가성비와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으로 전략을 바꿨지. 합리적인 소비가 멋진 거예요 라고 광고하고 있거든. 진정한 행복은 인스타그램 인증샷이 아니라 든든한 통장 잔고와 심리적 여유에서 온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야. 극단적인 소비도 무조건적인 인내도 정답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이지. 오늘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일의 경제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소비.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소중하고 계획적으로 다뤄야 해. 나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소비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 결국 진정한 삶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스스로 설계한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거야. 극단적인 소비도 무조건적인 인내도 정답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치 사이의 절묘한 균형이지. 오늘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지 않으면서도 내일의 경제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소비 말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소중하고 계획적으로 다뤄야 해. 나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소비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 결국 진정한 삶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스스로 설계한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거야.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줘.